세상에는 침묵이 천마디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장소들이 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르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방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천옥선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다. 평범한 외모의 고요한 노인이지만 그녀의 말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서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필연의 흔적을 담고 있다. 경북의 한 외진 구석, 언론과 정치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 예언자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나 열정적인 연설로 주목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가올 미래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바로 그 여인이 몇 년 전 나라를 뒤흔든 탄핵 사태를 정확히 예언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아무 말 없이 5개의 비전을 밝혔다. 그녀에 따르면 이 5가지 메시지는 한국의 미래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예언은 단절의 선언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통령 선거를 경험하게 된다. 여론조사는 틀릴 것이다. 정치 분석가들도 틀릴 것이다. 언론도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예상치 못한 인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는 대중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도 아니다. 선거 막바지까지도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인물이다. 결과가 발표되면 당선자 본인조차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는 논리가 결과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아래에서 움직이는 집단적이고 조용한 힘이 그것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 선거는 단순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환점, 국가 정치의 시간 속에 생긴 주름이며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다. 이 선거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라는 개념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 권력의 구조 자체가 재편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재편 속에서 더욱 신비로운 존재가 등장할 것이다. 천옥선녀는 진짜 권력은 대통령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권력은 무대 뒤편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던 인물이 부상할 것이다. 그는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선거 이후 점점 자주 거론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말은 짧고 그의 행동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일 것이다. 그의 이름은 국가회의, 언론기사, 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았지만 운명은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그를 중심으로 이끌 것이다. 이 인물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어떤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는 나라의 틀을 재구성할 것이며 정책을 재정의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을 새롭게 그려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어떤 것을 위한 첫걸음을 이끌 것이다. 바로 한반도의 통일이다. 선거가 끝나면 여름이 온다. 그녀에 따르면 그 여름은 감정적, 정치적, 자연적인 일식과 같은 시기가 될 것이다. 나라 전체가 불안정함의 기운에 휩싸일 것이다. 자연이 반응하고 사람들은 발 디딜 곳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기후 이상, 예기치 못한 재해, 사회적 불안정이 기록될 것이다. 물이 넘치고 불길이 솟고 남쪽과 동쪽이 동시에 요동칠 것이다. 아무것도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취약해지고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느낌, 사람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조차도 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시험이다. 집단적인 성숙을 향한 부름이다. 민족의 본질과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소명이다. 징조를 무시하는 자들은 혼돈에 빠질 것이고 준비하는 자들은 회복의 순환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단지 힘든 여름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이 용기와 지혜에 의해 걸러지는 여름이 될 것이다. 시련 이후에는 건너감이 있을 것이다. 2026년부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무기로가 아니라 목소리로, 손짓으로, 뜻밖의 만남들로 북한은 놀라운 경로를 통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남한은 여전히 경계하지만 조금씩 개방된다. 이 두 힘이 얽히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형체를 갖기 시작한다. 통일은 더 이상 단순한 이상이 아니며 실제적인 과정이 된다. 2030년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영혼이 된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일은 그 이후에 찾아온다.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른 것처럼 보일 때 새로운 예언이 피어난다.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탄생이다. 그것은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아니다. 그것은 성전도 교리도 종교 권위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 상태이다. 생명 전체와 다시 만나는 방식이다. 지구와 타인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다. 이 믿음은 극복된 고통에서 태어난다. 치유된 분열에서 태어난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로 한 한 민족의 용기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종교는 멀리 있는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 존재의 흐름 속에서 신성을 본다. 나무 안에서, 물 속에서, 생명의 숨결 안에서. 그것은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만든다. 이 예언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활이다.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움직임이다. 믿음과 소속 그리고 통합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재편하는 조용한 영적 맥박이다. 그리고 이 부활은 낡은 세계의 순환이 끝날 때 시작된다. 2025년은 단순한 선거의 해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던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난 시점,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지휘봉을 쥔 순간, 미지의 것이 운명으로 나타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조용하고 인내심 있으며 예언적인 한국이 그 새로운 시대에 뛰는 심장이 될 것이다. 예상치 못한 선거의 충격을 나라가 겪는 동안 천옥선녀의 말이 점점 더 불안한 울림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느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형성된다. 거리도 아니고 신문의 헤드라인도 아닌 문장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전환이 새벽을 앞둔 그림자처럼 그려지기 시작한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신문 칼럼 사이 권력의 복도에서 오가는 은밀한 대화 속에서 지금껏 주변 인물에 불과했던 한 인물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바로 그였다. 두 번째 예언 속 인물, 선거에서 주목받지 않았다. 깃발을 들지도 않았고 군중을 열광시키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그의 존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도자는 아니었다. 그는 말보다 듣는 데 집중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불안정하고 사회는 여전히 충격을 소화하는 중인 가운데 그의 이름은 점점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천옥선녀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의 운명이 바다와 산 사이에 쓰여 있다고 했다. 그의 힘은 야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흐름에서 온다고 했다. 그는 중심을 추구하지 않겠지만 중심이 그를 끌어당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지 않지만 건물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처럼 작동할 것이다. 조용하지만 필수적인 역할, 그리고 그 인물은 거의 예언처럼 혼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선거 이후 몇 달은 정치적 불안정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억압적인 더위와 누적된 긴장 속에 지친 국민들은 이 남성을 새로운 균형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념을 대표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주기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더 명확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더 실용적인 흐름. 전통적인 지도자들이 약속의 말로 대중에게 말하는 것과 달리 그는 몸짓과 행동, 조용한 결정들로 소통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움직임이 정치의 이면과 국민의 신뢰 속으로 점점 스며들기 시작했다. 2025년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천옥선녀의 세 번째 경고도 다가왔다. 그녀는 이 계절이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기후, 정치, 사회, 그리고 영적 요소들이 충돌 직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 어떤 것도 평범하지 않을 것이었다. 기온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시간의 흐름조차 혼란스러워 보일 것이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고 감정적, 신체적 숨막힘이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고 없이 범람하는 강, 과거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기억을 지우려는 듯 풍경을 찍고 지나가는 바람, 남쪽과 동쪽이 떨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이자 은유적으로도 겉으로 보기엔 혼돈뿐이었다.
그러나 더 섬세하게 관찰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보였다. 이것은 정화였다. 필연적인 붕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들을 깨뜨리는 집단적 흔들림. 예언은 단지 파괴만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운명의 필터였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대통령은 적대적인 정치 환경과 불신에 찬 국민을 마주하고 있었다. 공공행정체계는 방향을 잃고 자신의 관료주의에 발이 걸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신뢰의 공백 속에서 두 번째 예언에 언급된 인물은 조용히 전면에 나섰다. 비공식적으로, 박수 없이. 그러나 국가의 긴급 대응을 위한 결정과 해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짜내는 이는 바로 그였다. 그의 리더십은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그를 중심으로 응집되어가는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동안 국민은 예고된 여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고, 시위, 자연의 경고들에 대한 보도가 뉴스의 중심을 차지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걱정을 안겨주었다. 나라는 일종의 조용한 붕괴 상태에 있었다. 긴장은 디테일에 스며들어 있었다. 눈빛 속에, 억눌린 몸짓 속에, 어둠 속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 마치 나라의 영혼 자체가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했다. 이 새로운 정치적 영적 지도자의 등장은 두 세계 사이의 미묘한 전환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얕은 이념과 자아의 충돌, 선동적 언어에 기대어 있던 과거의 정치 세계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책임감 있는 침묵, 실질적인 재건, 실용적 지혜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사이의 경계였다. 마침내 이 나라는 새로운 주파수를 들을 준비가 된 듯했다. 그 주파수는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도 나타났다. 공동체 그룹들이 더 결속력 있게 조직되기 시작했다. 소도시들은 자원을 연대적으로 나누었다. 기후 압박 속에서도 어떤 지역은 질서를 유지하며 평온을 지켰다. 고통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집단적인 자각이 끓고 있었다. 이 여름의 고통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 공동체 의식, 단결의 감각을 깨우고 있었던 것이다. 매주 전환의 징후는 점점 강해졌다. 한국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분단된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이제는 내부에서부터 꿰매어지고 있는 하나의 민족이었다. 차이는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했고 시대의 힘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제는 단지 정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의 문제였고 목적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두 번째 예언 속의 인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떤 직함도 필요 없이 인정받는 그 사람이 있었다. 천옥선녀는 이 인물이 나라를 더 큰 준비로 이끌 것이라 말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마치 신성한 대본이 눈앞에서 펼쳐지듯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위기 한복판에서 그는 단지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미를 제시했다. 말에 지친 국민은 행동 속에서 신뢰를 찾기 시작했다. 예언은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여름은 여전히 거셌지만 이제 그 안에는 새로운 무언가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상실의 아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탄생의 고통이었다. 여름은 단지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밀어닥쳤다. 대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짙게 깔려 있었다. 무게, 경고. 구름은 하늘만 덮은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가려버렸다. 밤은 불안했고 낮은 무거웠다. 마치 온 나라가 숨을 멈춘 채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균열의 순간이 도래했다. 7월 마지막 주, 세 가지 사건이 소름 돋을 정도의 정밀함으로 겹쳐 일어났다. 동부 지역에서의 대규모 홍수, 수도권의 일부 대중교통을 마비시킨 에너지 시스템의 마비, 그리고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시위. 그것은 이념이 아닌 방향을, 명확함을, 소속감을 외치는 집단적 절규였다. 언론은 사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소셜미디어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넘쳐났다.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리고 많은 이들이 책임자를 찾는 사이 더 민감한 이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건너감이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미 조용한 리더십으로 인식되던 두 번째 예언의 남자는 이제 일부 국민에게 영적이고 정치적인 닻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전국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극적인 연설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어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나라의 핵심 부분을 조용히 작동시키고 있었다. 그는 지배하지 않고 조율했고 드러나지 않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힘은 경청에서 침착함에서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에서 나왔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어디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느끼는 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는 굳이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선택된 사람이었다.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진동 그 자체에 의해. 그는 흔한 정치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재건의 원형이자 끝과 시작 사이의 다리가 되는 존재였다. 그리고 바로 그 절정의 순간 새로운 예언이 울리기 시작했다. 통일전 위기의 소음 사이로 북쪽에서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들에 대한 속삭임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단지 조짐이었다. 내부 구조의 재편, 지휘 체계의 변화, 선전으로 가득 찼던 주파수에서 길게 이어지는 침묵, 무기를 든 병사들이 아닌 편지와 손짓, 눈빛을 들고 비무장지대를 넘는 이들에 대한 목격담. 마치 남한의 붕괴 속에서 북한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답을 보내오는 것처럼 그 응답은 폭력이 아니었다. 은밀한 지도자로 부상하던 그 남자는 이 신호들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떤 공식적 절차도 없이 조용히 외교와 안보의 핵심 인물들과 비공식 회동을 시작했다. 문서화되지도 않고 공식화되지도 않았지만 깊은 상징성을 지닌 계획, 내부적 준비, 즉 접근을 위한 내면의 정비가 시작된 것이다. 내면의 정비가 시작된 것이다. 아직도 감정적 구조적 붕괴 속에 있던 남한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던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단지 내부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다른 절반과 다시 만날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마치 하나의 영혼이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가 다시 서로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하는 듯했다. 한편 거리의 분위기 또한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절망은 이제 경계심으로, 공포는 경청으로, 분노는 더 깊은 무엇 앞에서 침묵으로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 폭염과 혼돈과 붕괴는 단지 하나의 사이클이었음을, 하나의 탄생 과정이자 전환의 한복판임을, 그리고 그동안 단지 가설처럼 존재하던 그 인물은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공동체 센터에 붙은 즉석 포스터들, 귀에 속삭이듯 퍼지는 그의 말들, 젊은이들과 노인들 사이의 짧은 영상과 문구, 밈으로 번져나가는 그의 드문 공개 발언들. 그는 국민의 눈에 구세주가 아닌 거울로 변화하고 있었다. 나라가 스스로와의 싸움을 멈춘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를 비추는 반영으로 영적 절정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식이었다. 국가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를 마주했다. 자신의 역사 속에 심어놓았던 씨앗들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분단, 지리적, 정치적, 감정적 분단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 그리고 이제 모든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두려움이 아닌 진실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천옥선녀는 2025년의 여름이 하나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옳았다. 왜냐하면 그 다리가 이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그 남자가 있었다. 침묵했지만 존재했고 보이지 않았지만 중심이었으며 낯설었지만 피할 수 없는 인물.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나라가 아니었다. 구조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고 위기의 여운도 남아 있었지만 국민 전체의 의식은 이미 건드려졌다. 그리고 한 번 의식이 깨어나면 돌아갈 수는 없다. 나라 전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어떤 감각이 명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통에는 이름이 붙었고 희망에도 이름이 생겼다. 변화는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그 시점에서 한 시대의 정점 한복판에서 새로운 시간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여름에 열기가 마침내 수그러들기 시작했을 때 찾아온 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감이었다. 고요함은 치유가 아닌 새로운 계시를 앞둔 침묵으로 다가왔다.
더욱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이들은 그것을 느꼈다. 천옥선녀는 말했다. 변화는 새 정부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위기의 종식으로 마무리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것은 거기서 시작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역사책조차 아직 기록하지 못한 비밀 회담이 외국의 한 땅에서 조용히 이루어졌다. 수십 년 만에 남과 북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은 것이었다. 무기를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의 생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시에 남한에서는 공식 직책도 없이 영향력을 키워가던 그 인물의 존재가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이제 정치의 영역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국경을 넘고 있었다. 그의 짧은 말들, 단순하지만 진실로 가득 찬 말들을 담은 영상들이 북쪽의 은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기 시작했다. 분단이었던 것이 이제는 공명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상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한국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어떻게, 왜 변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유엔은 침묵을 유지했고 분석가들은 당황해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모든 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 변화에는 지휘하는 자가 없었다. 변화는 그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계시가 안개를 가르는 비처럼 내려왔다. 정치적 진전과 분단의 치유 한가운데 훨씬 더 희귀한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형태의 신앙, 집단적 트라우마와 다시 이어짐에서 피어난 의식. 지도자도 사원도 계율도 없는, 다만 조용한 확신만 존재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북과 남은 서로의 거울이라는, 인간과 신성은 공존한다는, 시간은 우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라는 또. 그리고 그 순간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한국은 단지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뛰기 시작했다. 분단된 국가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언적 심장으로서. 모든 것은 한 무명의 여인의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운명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실이었다. 천옥선녀의 말은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징조였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징조가 하나씩 맞물려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다. 오직 집단적 의식만이 완성할 수 있는 퍼즐. 선거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여름은 나라를 무릎 꿇게 했다. 조용한 그 남자는 기둥이 되었고 멀기만 했던 통일은 이제 자연스러운 길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을 나누는 신앙이 아닌 사람들을 잇는 신앙의 탄생이었다. 믿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느끼려는 감각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진동.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한국은 피어났다. 이제 세계는 조용히 주목하고 있다. 불가능처럼 보였던 일이 모델이 되고 있다. 고통으로 각인된 한 나라, 직관으로 다시 세워지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끌리는 나라. 이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더 확장될 뿐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렸다면 그것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느낀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미래는 천옥선녀가 말했듯 이미 시작되었고 그 미래는 우리 모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세상의 사건들 뒤에 숨겨진 징조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매 영상마다 다가오는 미래를 해독할 새로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클릭하고 이 신비, 계시, 그리고 깨어남의 여정을 계속하세요. 영혼의 눈으로 본다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